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다음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안철수 5차 범위박 우세, 이 장제원 재등판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과 이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이 판세가 잡힌 가운데 네. 이 양자 대결에서 이 안 의원이 이 김기현 의원을 크게 앞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됐습니다. 네. 이 김 의원을 무려 20%포인트 이상 앞선 결과를 보인 건데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60.5%의 안철수 의원, 그리고 37.1%의 이 김기현 의원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나전 의원이 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이 이틀간 동안 이 진행됐던 이 조사였거든요. 네. 이 때문에 유독 큰 격차를 보인 이 새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여론조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5차 범위 바뀌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라고 해도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인 건지 강재묵 기자. 오늘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보수의 심장이 대구로 향했는데요. 저희가 네. 영상으로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도 그랬고 요즘 대통령 하시면서도 그런데 서문시장에만 오시면 힘이 팍팍 난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하고 대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인천으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제 선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경상도 남자고 저 원래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이 김기현 의원이 특히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보수의 심장 서문시장은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좀 자주 소개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은 물론 이 가장 최근은 이 김건희 여사가 이 홀로 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일정을 좀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 질세라 안철수 의원 역시도 이 대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 표심 공략에 나서며 오늘 지금 현재는 이 박정희 정신계승 이 사업회 간담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수 텃밭을 공략 중인 두 사람, 네. 이 영남권 자밀련이라는 이 안철수 의원의 표현을 놓고도 네. 또다시 신경전이 붙었습니다. 영남 직접 듣고 오시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봐야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런 그 선거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이거를 지휘한다면 사실은 또 필패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영남 자민련으로 또다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께서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이거는 개인 김기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 정통 보수당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 이 전국적인 지지율이 있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영남권 일부 지역 표심만 있는 이런 정당이다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 의원은 여기에 대해 왜곡된 해석이다라고 다시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그건 뭐 철저하게 왜곡이죠. 저는 영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면 정말 그렇게 영남에만 국한되는 아주 작은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두 후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영남 자민련이라는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또 오늘 지금 이 시각 두 사람 다 대구에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뭐 80만이고 수도권 표심이 뭐 30%나 된다라고 합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텃밭은 영남인 그렇죠. 걸까요? 지금은 또 100% 당원 투표로 바뀌었고 네. 당원들이 많이 치중돼 있는 게 영남 지역인 건 맞으니까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어떤 조직력 같은 거는 사실 김기현 의원과는 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역 다지기에 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네. 아마 영남 자민련 발언이 이렇게 활자가 되는 것은 이게 네. 김기현 의원에게 아픈 단어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울산 시장도 역임했고 울산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네.
전국 단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여러 차례 그렇죠. 치렀고요. 예,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당대표 이번에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적임자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김기현 의원은 좀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의 뒤를 좀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정치적 분석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그 갤럽 조사에서 보면 네. 지역 단위로 들어갔을 때 부울경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좀 앞서는 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본인의 지역 근거지에서조차 좀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 때문에 더 이 단어가 아프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나온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이 약간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장연대죠. 장제원 의원이 다시 등판한 것 같습니다. 강재묵 기자. 네, 장제원 의원 다시 등판했습니다. 어제 동두천에서 열린 이 김성원 의원 의정 보고서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 김기현 의원 연호를 이 지지자들로부터 이 연호를 유도하는 듯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정권 교체라는 첫 번째 산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산이 뭡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을 안정화시키고 우리 대통령과 일체화된 당대표를 뽑아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오늘 여기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 같은데 누구세요? 잘하시네. 역시 동두천 연성 우리 주민 여러분 짱이야. 네, 직접 보고 오셨지만 저희가 출처도 밝힌 것처럼 이 장제원 TV 이 본인 유튜브에 지금 해당 영상을 올린 것이거든요. 이 현장 발언뿐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이 본인 유튜브에까지 올리면서 이 김 의원에 대한 지지 행보 다시 이어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 좀 잠잠했었습니다.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듯한 했는데 지금 저런 발언도 하고 실제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장 의원이 한마디를 하고 뒤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또 한마디씩 이제 거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장 의원이 저렇게 나섰다는 건 앞으로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약간 서서히 좀 이제 안철수 의원 공격에 좀 나선다. 김기현 의원 힘실기에 추가로 나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나선다고 해서 과연 김기현 의원의 지지도가 오를까? 거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라고 봐요. 네. 일단 김장연대를 통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이 그 당시에 예상 후보들 중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네. 근데 거의 이제 1위로 끌어올리고 1, 2위를 다투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봐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좀 잠잠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조용해졌는데 아마 조용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그런 구설수하고요. 네. 또 직접적인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굉장히 혼전양상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장제원 의원이랄지 친윤 쪽에서는 이제 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지금 이제 판세가 달라졌죠. 왜 달라졌냐면 지금 안철수하고 지금 김기현 양자 대결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거의 세력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를 지지하는 게 한 8%, 11% 되는데 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 김기현 의원에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이제부터는 친윤 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자기의 색깔, 자기의 스타일을 보여줘서 이렇게 혼전 양상에서 안철수 의원을 이겨야만이 독자적으로 이겨야지 다시 어느 쪽에 기대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레이스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기현으로 승부를 봐야지 김기현이 아닌 그 뒷배에 무엇이나 이런 걸로서는 이 본선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되게 오랜만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지숙 기자,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김기현 의원의 지금 라이벌입니다. 안철수 의원 쪽에도 전화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설 연휴에 안철수 의원 측근에게 전화를 해서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가 점점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 측근 내가 전화를 받았다라고 직접 시인을 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시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맞네요. 하신 게 맞네요. 설
지난 구정 때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심경을 이렇게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아하.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관련해서 그때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이죠.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또 나경원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은 뭐 워낙 가까운 사이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심경은 뭐 쭉 들었는데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걱정이 혹시 많더라고요. 네, 장제원 의원 이 통화에서요. 이 통화에서 특히 나 전 의원을 비판한 이 초선들의 성명서가 나오면서 장애권이다, 뭐 장제원이 공천을 한다 이런 말이 흘러나온 데에 대해 심적으로 좀 힘들었다 이런 점을 토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장 의원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 윤심이 100% 김 의원한테 있지 않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눈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꼭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기현이 용심 100%가 아니다. 이 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게 진짜라면 굉장히 좀 판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이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심 100%로 김기현인 건 아니다라고 이 안철수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장효미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정말 안 의원 말대로 진짜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100%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이걸 좀 곡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 혹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 보험을 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좀 곡해 쪽에 한 표를 던지고 곡해,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이제 해석하기를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쪽에 마음이 간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삼은 게 장제원 의원의 전화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전화해서 네. 사실은 오해였고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김영우 본부장은요. 그 선대위원장은 네. 전직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과 동료였어요. 네네.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나경원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인간적인 고심이 컸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반윤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최근에도 이런 어떤 정책 발표 현장에 가서 김기현을 연호하는 그런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른바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는 윤심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부분은 네. 확실히 그냥 김기현 의원으로 굳어진 건 맞고 다만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전 대표 쪽에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을 좀 분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윤핵관이 과연 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기 정치적 입지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대통령을 사실상 호강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뭐 물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장제원 의원 측이 뭔가 본인 측에 더 힘을 실어준다? 그거는 좀 자가 발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 캠프에 김영우 선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건 안철수 측에 전화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친한 동료였던 김영우 전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좀 충분히 전화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